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최근까지 제가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섹터를 한번 짚어보면 2차 전지 소재, 장비주 중에서 탑티어 업체들, 그리고 시장이 개화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로봇 관련주, 미국 친환경 정책 법안의 수혜가 기대되는 풍력에너지 관련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섹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 2년, 3년 이상의 매출 업사이드가 눈에 보이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달리기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정 구간이 오면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만 담겨 있을 경우에 수익을 낼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조정폭이 커질 경우에는 계좌의 하락률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아무리 수요가 좋고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일부는 다른 이익 성장폭이 높은 업종, 그리고 개별 기업에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관점에서 이익 성장이 뚜렷하고 마진율이 높은 업체 중에 의료기기 관련주 중 MI텍을 선정을 했습니다. MI텍은 비혈관용 스텐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고마진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스텐트가 매출의 약 9할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쇠석기나 혈당기 등을 판매해서 매출의 일부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스텐트는 장기 내에 삽입해서 장기가 협착되지 않도록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호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MI텍은 주로 비혈관용 스텐트를 생산을 하고 이 제품은 소화기 내과용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MI텍과 태웅 메디컬이라는 업체가 탑티어 업체이고 MI텍은 글로벌에서 5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스텐트 제품을 타사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생산 방식입니다. 스텐트는 엄청 가는 금속 그물망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은 이 그물망을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교차 방식, 그러니까 크로스 형태로 제품을 대량 생산해내는 반면에 MI텍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와이어를 연결해서 고리, 훅을 만드는 크로스훅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크로스훅 방식으로 만든 스텐트는 마찰로 인한 이탈 위험이 적고 유연성도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좁은 소화기관에 삽입을 해도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제품 형태만 보시더라도 사업이 특정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글로벌 비혈관 스텐트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는 약 10억 달러, 하나로는 1조 원 수준으로 연평균 7%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암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스텐트를 사용하는 상대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예전보다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스텐트의 착용 주기까지 길어지고 있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나라의 수출에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매출의 30% 정도, 해외 수출하는 물량이 70% 정도가 되는데 아시아 국가가 그 중에서 37% 정도고 유럽이 23% 정도, 미국이 약 6%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MI텍에게 중요한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국가별로 MI텍이 비혈관용 스텐트 시장에서 얼마나 마켓쉐어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 일본에서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탑티어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도 높은 비중으로 마켓쉐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I텍은 수작업을 통해 타사 대비 의료진들에게 구조상 선호도가 높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MI텍의 매출 구조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쉬운 점은 생산량 증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작업 형태로 스텐트를 생산을 해내다 보니까 대량 생산화가 어렵고 생산 규모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IR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 스텐트 생산량을 늘리려면 클린룸, 그러니까 스텐트를 소독하는 공정을 늘리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시된 내용 이외에 아직까지 확정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과거 스텐트 연간 총 생산량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물량을 그대로 2배로 단순 계산해서 연간 추정했을 때 3개년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전년 대비했을 때는 줄어든 수준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스텐트의 가격과 물량을 곱한 것이라고 하면 물량이 늘어난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매출 볼륨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번 2분기에 매출이 145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매출 구조상 이 정도의 이익 성장이 어떻게 가능을 할까 싶은데, 내용을 뜯어보면 제품의 단가 상승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국가별 납품 금액을 한번 보시면 올해 반기를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의 금액이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MI텍이 일본 판매 가격 인상 효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MI텍이 스텐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데는 글로벌 탑티어 의료기기 업체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도움이 한몫했습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북미에서 스텐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에서 보시는 A사가 바로 보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MI텍과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손을 잡고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넓은 유통 채널을 활용을 해서 일본 수출 물량이 15%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우월한 협상력을 통해서 판매 단가도 30% 인상하는 주된 역할을 해줬는데요. 일본에서의 이익률이 올라간 것은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몫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보스턴 사이언티픽에서 MI텍 지분의 64%를 약 2,900억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스턴이 스텐트를 잘 만드는데 굳이 왜 한국 기업을 인수를 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시장에서는 특히 한국 업체인 MI텍의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는 스텐트의 양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이를 의료진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인수가 온전히 되고 나면 사업적인 시너지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이익률이 올라가고 넓은 유통 채널을 통해서 매출 볼륨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보스턴 사이언티픽으로의 피인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실적 차트를 보시면 OPM이 올해 30% 가까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볼륨은 2020년부터 꾸준히 연간 2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은 610억 정도고 이익은 18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인수가 되고 나면 사업적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을 때 매출 성장 속도의 가속도가 붙고 영업이익률이 40%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탑티어 스텐트 업체인 보스턴 사이언티픽 덕분에 유럽과 미국향 납품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 주 영상을 준비하는 중에 주가가 10% 이상 벌써 급등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급등한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관점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간혹 많이 오른 종목만 이야기해서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그만큼 기대감이 많은 섹터에서 대장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오르고 있는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강세장에 강했던 주식들이 조정 후에 반등장에서도 낙폭을 회복하는 수준이 빠르고 또 가파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물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